그 정신분석 쪽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그 디펜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할 거예요. 조금 들어보시고 가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자아 방어 기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합리화예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인데 합리화를 사실 그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이런 자아 방어 기제하고 그 작아요. 얼마 안 되는데 옛날에 몇 개 안 되는데 사실 이 프로이드 말고 안나 프로이드라고 한번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프로이드 딸입니다. 이 안나 프로이드가 굉장히 이제 방어 기제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얘기하는 걸 재미있게 들으세요. 그냥 이걸 뭐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합리화라는 거는 워낙 잘 아는 겁니다. 이거는 용기 없는 알리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안 돼. 여러분 잘 아는 이솝우화 아시지? 거기 그 여우가 포도를 따려고 막 찍발을 하고 뛰고 난리치다가 안 되니까 가면서 뭐라 그래요? 에이씨 저거 쉴 거야 분명히. 이게 합리화예요.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갖다 붙이는 거죠. 이 붙이는 걸 합리화라고 한다. 여러분 많이 써요 안 써요?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합리화를 쓰게 되면 마음이 편해요. 편해요. 안 하면 이거 합리화 안 하면은 안 편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쓰는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자아 방어 기제는 나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그거 안 편하면은 밤에 잠이 안 오거든. 그죠? 그래서 합리화를 시켜놓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도 막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막 불안하거나 막 오늘 안 된 일 있지, 막 오늘 내가 하필이면 오늘 시험을 쳤는데 한 칸을 내렸어갖고 오늘 아무래도 빵 좀 맞은 것 같아. 잠이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잠 안 오는데 그거 계속 그럼 걔 죽어야 되잖아요. 한 일주일 되고 이주일 됐는데 계속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못해 안 되겠죠. 그러면 얘가 편안해지려면 방법도 하나예요. 이제 메커니즘을 쓰는 건데 어느 걸 쓰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합리화는 뭘까요? 어쩔 수 없이. 딴 사람들도 야 1년에 한 번 평생 한 번 그 정도 안 하겠어 누구든지 그건 뭐 그쵸. 그리고 사실 요새 네, 마스크 때문에 요새 마스크만 안 써서도 눈이 안 침침하지만 않았어도 될 건데 이래가지고 남한테 전가를 해요.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합리화의 사촌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적 행위를 과도하게 푸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는 걸로 합리화하는 거죠. 아는 걸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짜 뉴스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 보면 그런 것들이 바로 건강염려증 같은 걸로 나타난다. 건강염려증은 뭘까요? 그래서 워낙에 아는 게 많으셔서 여러분 너무 아는 게 많으셔서 책이고 방송에 계속 나오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게 그거 아닐까? 나는 그런 거 있던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요새 안 보는데 그 건강방송을 거의 안 봅니다. 내가 왜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좀 눈이 동그래요. 야, 뭐에 좋다, 당뇨에 뭐가 좋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 봤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답도 없어. 그런데 더 스트레스 받는 건 뭐냐면 그거보다 보면 내가 병자가 돼버려 자꾸. 보셨죠? 무슨 병의 자, 이제 그 텔레비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병이 있는 수족냉증에서 시작하고 쭉 해갖고 이렇게 쭉 나와요. 증상 해갖고 나옵니다. 증상. 가끔 눈이 떨리고, 눈이 침침하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불안할 때 가슴이 쿵쾅거리. 가슴이 불안할 때 쿵쾅거리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증상에 들어가요, 전부 다. 그죠? 새벽에 가끔 잠이 자주 안 깨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가끔 잠이 깨잖아, 그죠?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은 전부 다 병자 돼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거 좋다 하면 이거 사고, 저거 좋다 하면 저거 사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상술에 너무 녹아나는 거예요. 건강염려증이 걸려가지고. 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자꾸 텔레비 보니까 얼마 못 산대. 그러니까 이제 못 살 거 같고 이러잖아요. 건강염려증, 그래서 사실은 내 몸에 병이 없는데도 계속 병이 있는 것처럼 생각나는 거, 이런 게 건강염려증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에 들어간다고요? 방음이 다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역할 동의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오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뭐라 했어요? 아들은 엄마를 좋아하고 딸은 아빠를 좋아하는 거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조금 가볼게요. 저번주에 잠깐 얘기했던 겁니다. 나는 엄마를 좋아해요. 근데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요. 그걸 가보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좀 친해요. 그래서 얘가 아빠를 갖다가 닮으려고 하는 게 동일시예요. 그래서 아빠가 담배를 피면 지도 담배 피다 한다 터지고, 그죠? 그 다음에 아빠가 신문 보면 지도 다리 꼬고 신문 같이 보고 이러는 거 보셨죠? 이게 동일시예요. 이 동일시는 누군가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닮으려는 게 자꾸 지나치다 보면은 뭐냐 하면은 병적 동일화가 된다. 이게 바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 병적 동일화는 여러분 어떤 환상 같은 데 자꾸 들어가면 그래요. 사실 미신 같은 거 믿는 분들이 자꾸 저기 빠져요. 차라리 점 봤는데 점 다 쳐보셨죠? 점 봤는데 안 맞아야 돼요. 노름을 했는데 노름해서 돈 따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어디냐면 첫 번째가 문제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짜 이분 절대로 그 점치는 사람 아닌데 내가 한번 꼬셔요. 진짜 용한 데 있는데 한번 가볼죠? 그래갖고 안 간다는데 진짜 용해. 내가 안 맞으면 내가 데려갔는데 가서 얘기해 보니까 하나도 안 맞으면요. 아이고 알았어요. 아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근데 요번에 갔는데 소의 뒷다리 잡기로 다 맞췄어. 그건 잘 맞췄어. 그러면 이분이 그때부터 진짜 잘 맞네. 진짜 잘 맞네. 진짜 잘 맞으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까? 모든 문제를 거기다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한 2번쯤 잘 맞아보세요. 노름을 하러 갔습니다. 노름을 하러 갔는데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한번 땡겼는데 갑자기 잭팟이 막 터졌어. 그럼 나한테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야, 내가 이쪽에 소질이 있구나. 이쪽에 소질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소질이 있는지 알고 계속 가가지고 거지된 사람 봤다니까. 그럼 이 사람의 잘못된 건 뭐냐면 처음에 안 됐어야 된다고. 안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쁜 거는요 안 돼야 돼요. 근데 잘 되면은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서 꼬시면은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잘 꼬시면 돼요. 뭐, 캬바레를 안 따라가다가 억지로 한번 딱 따라가서 한번 땡겼는데 제비 가서 땡기더니, 아이고, 사모님은 딱 이쪽 체질이라는 게. 왜 인제에 왔냐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게 그렇게 잘 되나 이러면서, 그렇게 딱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데 가가지고 놀아야 잘 되면은 거기서 좋은 데가, 그죠? 공부 참 체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광신도가 됩니다. 나쁜 거, 신비한 힘에다가 동일화되면은 광신도가 되니까 이런 것도 안 좋은 것에 들어간다. 자, 동일화하고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건 이제 일종의 나중에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한번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그럼 동일화하다가 갑자기 더 올라가면 이상화라는 게 됩니다. 이상화가 그 스케이트 선수 이상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이상화가 뭐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어서 남이 나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우러러보는 걸 우상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화가 처음에 탁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처음에 너무 위대하면 안 돼요, 이것도. 너무 위대하면 반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진짜 그래서 첫눈에 반한 남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첫눈에 반한 남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반작용이 생기고 회의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뭐 지각심리 할 때 뭐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모에다 구멍을 뚫어놔도 세모로 보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끼워 맞춘다고. 나한테 대충 끼워 맞춰요. 점선이 쭉 가다가 이만큼 비었어도 선이 있는 걸로 보듯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게 웃기게 돼요. 옛날 심리학 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이 여학생 하나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남자가 하나 탁 탔는데 이상형이 탄 거예요. 이상형이. 근데 여러분 다 누구나 이걸 하는 건데 딱 너무 탔는데 얘가 누굴 닮았냐면 아그리파 상 알죠? 옛날 미술의 그 상 왜 그릴 때 아그리파 상하고 그 정도로 콧날도 너무 잘 생겨. 아그리파 상 같이 생긴 남자. 그래갖고 그 남자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갖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이 남자를 보기 위해서 애태우면서 혼자 짝사랑하면서 타고 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이 남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일기에다가 그 남자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는 둥 막 써갖고 봤는데 1년 가까이 남자가 안 나타났어요. 이제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는데 어느 날
또 그 남자가 그 버스장에서 탔습니다. 타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그 남자 얼굴을 옆에서 딱 지켜봤는데 아닌겨. 아닌겨. 무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멋있던 남자가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왜 이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처음에 이 사람을 갖다가 매치를 시켰죠. 누구하고? 아그리파하고. 그러면 이 사람을 안 본 1년 동안요. 그 남자 기억을 어디다 맞춰요? 아그리파 상에다 맞춰버려요. 그래갖고 한 달 동안 봤던 그 남자 얼굴이 나중에 변형이 돼요. 어떻게 변할까? 아그리파 상으로 변형이 돼요. 그래갖고 아그리파 상만 보면 그 남자를 떠올려요. 그렇게 멋진 남자. 사진이 없잖아. 그 남자를 잘 쳐다보다가 1년 만에 그 남자가 딱 나타났는데 아그리파상 같을까 안 같을까? 그냥 아그리파상처럼 생긴 남자였지 아그리파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를 1년 동안 아그리파상이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딱 보는 순간 헐, 왜 이렇게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영화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매치가 되면 누가요? 한 여학생을 지금부터 첫사랑 만나지 말라니까. 왜? 첫사랑 만났을 때 기억날까 안 날까? 얼굴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누구하고 닮은 사람 매치시켜버려. 맞다. 김태희하고 너무 닮았어. 김태희하고 닮다 보면요. 자꾸 생각하다 보면 김태희만 기억나요. 그 여자를 봤는데 김태희하고 똑같을 리가 없죠. 아닌겨. 자, 그러면 이게 회의감이 반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라는 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걸 갖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대단하다 하다가 이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탁 들어가면 그때부터 콩깍지라고 이렇게 써놓은 콩깍지라고 씁니다. 이렇게 콩깍지가 걸려가지고 뭘 해도 이뻐요. 뭘 해도 예쁘고 뭘 해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 콩깍지가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언제 벗겨져요? 벗겨지고 나면 이뻐요, 안 이뻐요? 내가 왜 미쳤지? 내가 왜 내 눈을 찔러버리고 싶잖아. 막, 그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게 이상화예요. 내가 안 가지. 그래서 보통은요,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내가 안 가진 거 가진 사람을 엄청 우상화 시켰다가,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인간이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나도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이럴 때는 똥 안 싸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여자가 화장실 간다는 건. 지금도 잘 상상 안 될 때도 있는데, 설마 이런 분이 화장실 가겠어요? 아니, 상상이 안 되죠. 그 상상 돼요? 안 되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똥 닦는 순간, 이런 거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진짜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그게 보이면은 확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한 번씩 깨죠. 왜? 이렇게 밖에서만 보던 여자가 갑자기 맨 얼굴을 한번 봤을 때 내 눈을 찔러버리고 싶죠. 걔가 맞다고 할 때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상화의 반작용이 회의감이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은 사랑을 갖다가 자기애가 강한 게 뭐냐면 아까 향하는 게 공격성도 나를 향하면 뭐라 그래요? 이걸 자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애라는 게 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면요. 상대를 갖다가 다 좋아하다가 나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버리면 바로 사랑을 갖다가 또 누가 해주겠지 하고 또 찾아다니고 하는 것이 이게 상처를 메꾸려고 하는 거다. 상처를 메꾸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사랑 찾아요. 뭐 유명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는 마지막 사랑을 아직 그리워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나타나도 하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워한다. 갈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메꿔줄 뭔가 있을 거다. 뭐 있지 않겠어요? 그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 못 품나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다가 결국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고 그냥 죽으니까 한 맺혀가지고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가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러고 가는 거야. 참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어기제를 잘 쓰면 어떻게 되냐. 이게 좋은 거죠. 승화, 유머 이런 건데 이게 승화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제일 내가 얘기하는 것 같다. 두보라 이태백 같은 사람, 그죠? 이태백이 달아달아 놀던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한 잔 먹고 나오는 거죠. 이태백, 두보 이런 시인들. 우리가 술을 한 잔 먹으면 갑자기 시기가 막 나오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도 보면은 술이라든지 이런 거 먹고서 싹 승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있죠. 그래서 뭔가 이것이
욕망을 갖다가 어떻게 바람직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걸 프로이드식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나타나는데 보세요. 성의 욕망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드니까. 성의 욕망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놈은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놈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를. 여러분 성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성욕망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여자를 좋다고 이 여자를 범한다. 이건 범죄자가 되는 거고 저 여자가 너무 그리워. 너무 그리워서 이걸 갖다 욕망을 풀 때 자아에서 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씁니다. 그리운 수기. 그래가지고 사랑 안 해본 사람은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글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미친 것처럼 나와요. 정말 그 마음이. 이런 말은 맨정신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은 너무 아름답다. 이게 말로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썼을 때 그 마음을 똑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그걸 읽으면요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사랑 얘기를 쓴다?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인도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인도 여행기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승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승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런 좋은 쪽으로 바꿔본데 나쁜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 바꾼다. 그래서 이러한 성욕망이 충만한 거를 갖다가 영화 감독으로 해서 영화를 쓴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건 뭘 한다? 승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성 에너지, 즉 리비도가 없는 사람은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랑도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있는 거, 그럼 리비도, 성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 성을 갖다가 몸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푸는 거죠. 좋은 쪽으로 푸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다 성 에너지를 조디로 풀고 있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푸는 거. 이 푸는 거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이거 승화의 일종이에요. 어떤 사람도 남녀 관계에서 누구 좋은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쪽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남한테 주면서 얻는 거라 봐라. 이타주의라 하고 대리만족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 봉사를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건 또 거짓말이라 그래. 나는 거짓말이다. 왜? 자기가 싫은데 남을 위해서 한다. 이거는 이타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희생이에요. 희생은 내가 안 좋다 그랬죠. 왜 희생은 안 좋아요? 희생을 하면 반드시 희생양을 만들어요. 희생양을 만들게 되면은 내가 희생해놓고 그거에다가 희생에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그래서 이타주의와 희생은 다릅니다. 이타주의는 내가 남을 위해서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 난 돈 있으면 나 이거 돈 뭐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간에 이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를 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막 고소치고 노는 거 하고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돈도 좀 풀고 그죠? 오늘 불쌍한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이런 사람들이 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고소쳐 갖고 5만 원, 100만 원 이런 거 하고 가서 밥 사주면서 100만 원을 쓴 거 하고 어느 게 행복하겠어요? 100%죠. 똑같은 방법인데 이쪽에 이타주의를 하는 것이 자아방어기제 하는데 대만족이라니까. 내가 엄청난 만족을 얻죠. 그럼 사람들이 천사 같으세요. 그거 행복 없잖아. 그죠? 돈 따가고 가면 뒤통수 대고 뭐라 그래요? 개평줘라 이 새끼야. 가다가 확 죽어버려. 이런 얘기 들으면서 100만 원 쓰고 오는 거 같고 100만 원을 써도 짜장면 사주고 그러면서 정말 선생님 하늘에서 보낸 천사 같아요. 보살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오는 거 하고는 100% 틀리죠. 그럼 또 하고 싶을까? 안 또 하고 싶을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때? 이제는 취미생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대리만족이 완전히 이타주의가 하나의 나의 일상이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 이분들은 하나도 뭐예요? 이거를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의 방어기제의 일종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미성숙한, 성숙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승화, 유머, 이타주의. 따라해서 승화, 유머, 이타주의. 이 세 개가 뭐냐면 이게 방어기제 중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승화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 좋을 때마다 더 높은 쪽으로 가버리는 거, 반대쪽으로. 이타주의는 내가 남을 위해서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오히려 줌으로써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내를 방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머는 뭡니까? 남들이 욕을 할 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웃어 넘기면서
내가 유머를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기분 좋게 해주면서 나를 방어하는 거. 이것이 좋은 거다. 그러면 미성숙한 사람은 뭐냐? 미성숙한 사람은요, 행동화라 그래요. 뭐라고요? 행동화. 미성숙한 사람은 이걸 갖다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저지르는 사람을 갖다가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성숙이 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 같은 행동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좋아하는 사람을 너무 막 속으로만 달콩달콩 하다가 만나가지고 그래 술 한잔 했는데 야 오늘 자자. 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자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버리는 게 맞나? 자기 자버리는 게 맞나? 근데 그걸 미리 생각해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행동 저질러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친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하고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행동화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행동화를 먼저 하는 사람들은 미성숙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들 같죠, 아이들. 아이들이 만약에 조금 크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막 엄마한테 뭐예요? 위협 공갈 때려가지고 신발 사고서 나중에 크면 어때요? 후회하잖아요. 엄마 죽을 때. 우리 엄마한테 잘못한 게 참 많아. 그거 전부 다 후회잖아. 왜 그랬어? 그러면 아이고 그때 엄마한테 위협 공갈 많이 때렸지. 지금도 그런 사람 있을걸? 뭐 우리도 다 했어. 뭐 엄마 잘 모르니까 뭐 사전 산다고 뭐 한 번 뺏어가고 콘사이트 산다고 한 번 뺏어가고 딕셔너리 산다고 한 번 뺏어가고 보통 세탕을 해 먹잖아. 엄마는 공부한다는데 그죠? 뭐 사냐? 이번에는 딕셔너리 산다고 하고 그다음 콘사이트 산다고 한 번 해먹고 이번에 사전 산다고 해먹고 그래 3번씩 해먹고 우리 할머니한테도 내가 죄를 졌어요. 할머니한테 그 500원짜리 이런 거 새로 나올 때 동전 잘 모르시니까 이게 할머니 더 비싼 거예요. 지폐하고 바꿔갖고 다 있었지. 근데 할머니가 알면서 속아주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내한테 나중에 되면 행동 먼저 저질러놓고 뒤에 후회할지 만들어 놓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동적 공격이다. 요 이제 저 말씀드린 게 피동적 공격은 노인한테서 나타납니다. 대부분 노인들. 제가 웰다잉 하면서도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노인 수동성 공격에 많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수동 공격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몸과 마음 두 개가 있죠. 근데 몸과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원론으로 보면요. 몸은 자꾸 늙어가요. 근데 마음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이게. 못 따라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살살 생기기 시작할걸? 내가 연식 대충 아는데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안 되죠, 잘. 이거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예. 특히 남자분들은 왕년에 선생님 날라다니기 몇 번 했잖아요. 3대1, 그죠? 5대1까지는 했을 거야, 아마. 왕년에 5대1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해봤지. 여기다 나이가 조금 들면 3대1 정도까지 하다가, 그죠? 요새는 한 명도 버거워요, 이제,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생 한 번 했던 걸 가지고 떠먹는 거예요. 딱 한 번. 3대1 그렇게 자주 할 일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마음과 따로 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자각하기 시작해요. 예전 같지 않은데? 예전 같지 않죠? 여러분 예전 같아요? 예전 같지 않죠? 뭐가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한번 물어볼까? 뭐가? 몸이 뭐가 안 예전 같지 않아요? 응? 달리기도 안 되고. 달리기도 안 되고 또? 생각만 안 되고. 해야 되는데 몸이 자꾸 이제 나중에 우리 농사 안 지어서 농사에 허리도 구부러지잖아. 허리도 구부러지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랬죠. 그 어떤 의사가 뭐 어떤 사람이 어느 병원에 그 허리가 들어갈 때 할머니가 이렇게 꼬부랑해갖고 지팡이 짚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딱 꼿꼿이 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런 그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야 의사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나오면서 지팡이를 긴 걸 줬어요. 이러더래요. 할머니가 자식이 지팡이를 짧은 걸 주니까 이렇게 온 거야. 그래, 의사가 처방을 딴 거 안 하고 지팡이 긴 걸 줬더니, 그럼 지팡이 이렇게 들고 가지.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원인을 잘못 찾으면 엉뚱한 데 찾는다니까. 그래, 이 의사가 대박이죠. 그리고 들어간 사람마다 자꾸 허리를 맞춰. 이래서 안 돼. 이거 긴 거 딱. 그거 되잖아. 그래, 어떤 간에 이 피동공격이라는 건 뭐냐면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여러분 지금 요새 왜 그 TV에 보면 뉴스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새총 같은 거 쏴가지고 유리창 깨는 거 있죠. 이게 그런 거예요. 대놓고는 못해. 대놓고는 못하고
아이씨,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큰 소리는 쳐야 되잖아. 큰 소리는 쳐야 되니까 이게 몸이 안 따라가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자분들 제일 위험한 게 여러분 TV 이런 거 한번 자꾸 보고서 남자한테 그 자꾸 텔레비 본 거 같이 대시키면 안 돼요. 그 텔레비에서 보면 막 5대1 막 이런 거 싸우는 거 많이 보고서 그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날라차기 이런 거 잘 하잖아요. 남자가 다 그런지 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엄침한 데 이렇게 둘이서 손잡고 가다가 남자는 서너씩 나타나면은 자기 남자를 믿어요. 자기가 가봐, 해결해. 남자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문신 일으킨 애들한테. 근데 남자가 언제 강해지냐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강해집니다. 그때 목숨 걸 수 있어요. 그럼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봐 그러면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고 딱 나갑니다. 그리고 일단 안 보이는 데서 가가지고 돈으로 해결해요. 달랜 대로 줄 테니까 제발 좀 우리 여자친구한테 제발 여기서 맞는 얼마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무통장 입금 시켜주기로 해갖고 계속 이래가지고 오면서 뭐 큰 소리 칠까 안 할까? 새끼 오늘 저거 오늘 날 잘 만났다. 응? 야, 오늘 그리고 한 번 하고 어때요? 다음에 남자 나타나면 남자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씁니다. 몸으로 안 되니까 어때요? 이제 머리로 해갖고 어떻게 할까? 지혜는 자꾸 좋아져. 그래가지고 뒷구멍으로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주로 남자분들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어때요? 신발끈 매는 거. 내가 계산할게요. 가만히 있어. 이러고, 가만히 있어. 이러고, 신발을 깨는 한참 매잖아. 매다가 눈치 다 보잖아. 다 보고서, 계산한 거 다 보고 계산 끊는 거 찌르르 올라오면 뛰잖아. 막 뛰어갖고, 이 사람이 내가 계산한다는데 이 사람, 참네. 참네. 이래요. 이러면서 이게 수동 공격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꾸물꾸물대요. 노인들은 그래서 싫어해요. 꾸물꾸물대면서 일부 시간을 늦춘다든지 뒤에서 험담한다든지 겉에서는 뭐라 그래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다른 애들 만나가지고 너 부자 이 새끼 이거 손 좀 볼까? 영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고 또 가서 부장 앞에서는 애들 내가 쫙 교육 다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피동 공격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수동 공격, 피동 공격이라는 공격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앞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뒷구멍에서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격리와 퇴행을 좀 보겠습니다. 격리와 퇴행인데, 은둔형 외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일종의 격리예요. 그래서 격리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시겠지만은 두 가지예요. 고독한 게 있고요. 슬픈 게 있어요. 그럼 고독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가 즐기는 거예요. 고독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로움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사람 없는 건 똑같죠. 근데 고독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독을 씹고 고독은 즐길 수가 있는데 외로우면 미칩니다. 외로움은 그때는 찾아야 돼요.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외로움을 달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격리라는 것은 남이 따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가 혼자 있고 막 혼자 있고 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도 되고 이러면서 나를 스스로 자꾸 코너로 물어붙여요. 사람 만나기 싫을 때. 격리되는 거죠. 이러다가 점점 가다가 잘못 심해지면 뭐예요? 퇴행이다. 이 퇴행의 극단적인 퇴행이 뭐냐? 치매입니다. 뭐라고요?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퇴행되면 치매다. 치매는요, 경치매 이러면은 보통 나이가 한 80대신 분이 10세 정도 나이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경치매 이렇게 보면 돼요. 애들 10세 수준.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 치매가 오면은, 이건 한 나이가 많이 퇴행됐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중치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 5살짜리로 들어갔다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중치매로 완전히 들어가면은 며느리한테도 밥 좀 줘 엄마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퇴행된 거예요. 퇴행. 그러면 퇴행이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 없냐? 여러분 아까 프로이드가 뭐라 했어요? 우리 일종의 비정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경중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여기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이거를. 저렇게 이제 근엄하던 남자, 특히 남자가 퇴행이 되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아내를 엄마처럼 여깁니다. 그런 경우 없었어요? 거의 한 번씩, 1년에, 한 몇 년에 한 번 나타납니다. 왜냐면 남자는요, 폼 잡고 묻어날 땐 남성스러운데요,
완전히 퇴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극단적으로 들어가면 여자가 셉니다. 여러분, 진짜로. 막 여자가 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죄를 져갖고 막 경찰이 들어닥치면 남자는 어쩔 줄 모르는데 여자가 나가가지고 다 큰 소리 치고요. 남자가 보들 떨다가요. 아내한테 깡 안깁니다. 난 무서워 죽겠어. 있어요. 갑자기 엄마가 막 그리워질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막 술 먹고 퇴행되는 남자들 보면 우리 친구도 있어요. 갑자기 술 먹다가 애처럼 울면서 엄마 이러면서 막 울어요. 퇴행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눈물 딱 닦고 나서 와이프 온다 그러면 또 거기서 여보야 이러면서 아주 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설마 애가 오는데 자기 애가 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누가 아빠 많이 울었어 달래줘 이러면 뭐 영화에는 가끔가다 아이 그렇죠 아빠 왜 이래 이러면서 애가 또 달래주고 그죠? 세상 다 그런 거야 아빠 뭐 이러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와 퇴행하면 씩씩한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돼갖고 하는 거고 이런 퇴행의 현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도. 애처럼 나이가 들어도 애처럼 가는 거. 그 여자도 퇴행돼요. 퇴행돼요. 한 번씩 막 하다가 부부싸움 하다가도 남편이 막 진짜 막 이혼해 막 이러고 한 번씩 했을 때 막 남편이 진짜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정신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투사입니다. 투사인데 내가 화가 나도 남이 화가 나는 걸로 내가 화가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거다 이렇게 내가 화를 내놓고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투사하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게 사실 위험한 거는 망상적 투사는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덮어 씌우는 게 나중에 편집증 하여튼 이게 정신병으로 가요. 이게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번에 보면은 뭐 사람을 죽이거나 할 때 보면은 뭐라 그래요? 누가 날 죽인다고 계속 귀에서 울려가지고 죽였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다 병신병에 들어가요. 망상적 투사에 들어가요. 내가 죽여놓고 남이 날 제가 날 죽이려고 해서 내가 죽였어요. 이런 거.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이게 범죄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다. 이게 망상적 투사다. 내가 미워하면서 저놈이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투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막강함이라는 건데 이게 망상이다. 막강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망상적 투사도 있고 막강적 투사도 있어요. 막강적 투사는 뭘까요? 바로 웃긴 게 애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이 한 번쯤 경험했을 겁니다. 영화를 보거나 배트맨, 슈퍼맨 흉내를 내다가 애들이 떨어져서 다리 깨는 애들이 주로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릴 때 망상적 투사가 생겨갖고 지가 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2층에서 뛰어내려다 다리 뽑아먹고 하는 애들도 가끔 뭐 망토 하나 쓰고서 그냥 뛰어내려요. 그거 어린애. 그런데 이 망상적 투사가 애들한테 있을 땐 그나마 봐줄만 한데, 이게 어른한테도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타나는 사람을 갖다가 사이비 교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주가 사기를 치려고 했을 때는 이게 사기꾼이 되는데, 망상적 투사가 생겼을 때는 지가 진짜로 그런 줄 알아요. 사이비 교주인데.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계속 자기가 스스로 믿어요. 이 믿는 놈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까 우상화돼갖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웃긴 거죠. 그래 종말이 곧 온다. 내 말 믿어봐라 하면서 종말로 했다가 안 와도 밑에 따르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굉장히 웃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이비 교주, 사기꾼들 뭐 그런 거죠. 지금 보면은 많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투자하면 100배의 수입을 주겠다. 이거 누가 봐도 거짓말 아닙니까? 이걸 난 믿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죠? 제가 그 서해에 사실은 유전 있잖아요. 유전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곧 터져요. 곧 터지고 나면 여러분 늦다? 늦어. 이게 10,000배 정도 수입이라. 만 원 투자하면 얼마 갖고 간다고? 계산 때려봐. 만에다가 10,000만, 100만, 1,000만, 억. 10,000원 투자해갖고 억 갖고 가. 이렇게 투자하면 누가 봐도 안 믿어야 되죠? 그런데 돈을 투자를 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웃기는 건데, 정신병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정신병이에요. 일종. 그럼 누가 정신병이라는 얘기예요? 하는 놈도 정신병, 따라다니는 정신병. 그 둘 다 정신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정신병적 증상이에요. 이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증자가 붙으면 전부 다 뭐다? 병증이에요. 그래서 보통 ADH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내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로 주의 결핍증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정신이 없어갖고 애가 막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주의력 집중 장애라고 하는데 장애란 말, 증이란 말을 붙이면은 병이 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하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자를 붙이는 걸 웬만하면 말리는데 우리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의력 결핍 다 됐잖아요. 지금 막 잡생각하고 지금 난리죠. 그러니까 이게 다 증이라고 붙이면 병이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부정이라는 말입니다. 부정은 우리가 했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기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죽음 얘기할 때 나오죠. 엄마가 돌아가셨대. 갑자기 소식 들으면 어때요? 아니, 그럴 리가. 아니에요. 뭐 잘못됐어요 하고 이걸 잘못됐어요 하는 게 방어기제라고. 이걸 안 해버리면 하고 넙죽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넙죽 받아들이면 내가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일단 막아놓고 천천히 생각하는 거죠. 응? 당신 신랑 죽었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면요. 아닐 거야. 아니까 뭐 잘못됐어요 해놓고 마음을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알아본다. 이게 부정입니다. 그 다음 분리라는 겁니다. 분리는요. 우리 뭐 분리라는 말 이렇게 나누는 거 알죠? 그래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나누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이다, 좋은 쪽이다. 그래서 나쁜 놈과 나를 구분해갖고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나는 어느 쪽이에요? 나는 나쁜 쪽이 아니고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일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분리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방어기제입니다. 왜곡입니다. 왜곡은 아주 심한 종류죠. 왜곡. 그래서 왜곡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따라다니는 거 스토커라고 그러죠. 스토커 같은 경우가 왜곡에 들어갑니다. 일종의. 그래서 들어가는데 짝사랑하게 된 남자를 놓고 사실은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죠. 왜곡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왜곡이란 말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왜곡시켜버립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네가 사랑했잖아. 이게 처음에 시작은요, 여러분 잘 보면 이게 애매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거하고 시작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분하고 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분 얘기하는 게 A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어쩌다가 커피를 한 잔 마시게 됐어요. 그래갖고 선생님 참 이쁘세요. 의뢰의 칭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 어쩌고 내가 다른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울면서 소리를 쳐요.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 왜 이래? 그럼 아니 여기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마음 다 주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왜 이래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거 드라마 보죠. 이게 일종의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참 예쁘게 보이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날 사랑합니다로 그냥 왜곡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넌 내 거야로 돌려시켜버리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너하고 이제 결혼을 할 거고, 아예 줄줄줄줄 스토리를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딴 남자를 만나고, 딴 여자를 만나는 거를, 여기 왜곡된 이 상황에서는 나쁜 놈으로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스토커 같은 경우에도 스토커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문 앞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억울하겠죠. 억울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기 교수님 너무 멋있어요. 교수님 같은 사람하고 난 결혼하고 싶어요. 이랬으면 나하고 한다 소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하고 비슷한 그런 예를 들어 지적으로 좀 이렇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내가 그리고 이혼해버렸어. 그리고 가갖고, 저 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내가 드디어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정신병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여자가, 어머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내 인생 물어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럼 뭘 물어내라고, 여러분? 그때 뭘 했어요, 당신이? 이제 다시 돌려볼까? 내 녹음한 거 볼까? 막 이러면서. 완전히 왜곡이 돼버린 거지.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 같은 사람이면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아니 그 말은 그냥 인사치레로 아니면 그냥 너무 훌륭하신 분 같아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말 조심해야 돼요. 그거 있어요. 옛날에 여기 불교에서도 보면 왜 구마라집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번역하신 분. 그분도 애매하게 그랬어요. 그분이
쿠마라 지바의 그 지바라고도 하고 쿠마라 지바 아시죠? 그 현장법사하고 이 불교를 아주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구창가 그 나라에서 그분이 다 재밌는 분이에요. 그분 아버지 이름이 쿠마라 염이고 엄마 이름이 지바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으면 아버지하고 엄마 성을 따요. 그래서 쿠마라하고 지바의 그걸 두 개를 또 쿠마라 지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엄마가 그 쿠마라 지바 엄마가 대단한 게 쿠마라 지 결혼할 때 쿠마라 지바가 스님이에요. 쿠마라 염이. 쿠마라 지바의 아버지가 스님이에요. 스님을 보고 20살짜리 여자가 지바란 여자가 나 저분하고 결혼할래 찝었잖아. 그 갑자기 쿠마라 염이 나 수행하고 있는데 스님인데 근데 20살짜리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저렇게 애걸복걸 날리니까 파괴를 한 거예요. 알겠다 결혼할게. 결혼하고 쿠마라 집을 낳았지. 낳고 나서 쿠마라 지바 이 여자가 갑자기 자기가 출가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자가? 그럼 쿠마라 지바 아버지는 웃기지도 않잖아요? 가만히 수행하던 스님을 보고 꼬셔갖고 결혼하자 해놓고 애 낳고 나서 자기가 출가하겠다니까 쿠마라 지바, 쿠마라 염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출가했지, 뭐, 어떻게 해요. 애 하나 더 낳고 출가했지. 하여튼, 이 왜곡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 나중에 보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런 겁니다.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스톡홀름 증후군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 스톡홀름에서, 강도가 그 인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인질 사건 벌어진 이 여자를 잡아갖고 목을 칼로 대고서 나오면 죽인다 이런 거 알잖아.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이 사람은 그 탄원을 한다고 살려달라고 참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남자를 좋아해요. 결혼하자니 사랑한다고.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디 있냐고 웃기죠. 근데 그 상황이 극도로 공포였어요. 칼을 대고 이런 게. 이 여자는 겪어보지 못한 공포인데 그 상태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남자를 좋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이 남자를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서세원이 같은 경우에도 그 서정희하고도 결혼할 때 그거였거든요. 칼 들이대면서 너 아마 죽는다 이러고 패고 이러면 그냥 내가 이건 정확히 뭐 남의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유의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뭐 그런 유인데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조폭하고 결혼한 어떤 여자도 그 집에 가다 놓고 너 죽든 나 죽든 그런데 이 상황에 극보로 공포가 되면요. 내가 사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 남자를 좋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게 심리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 좋아했지만 진짜라고 생각을 믿어버려요. 그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왼수를 사랑하라. 이게 정확히 왼수를 사랑해버려요.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는 방법. 이 남자하고 만약에 지금 떨어져도 이 남자가 날 죽일까 봐 겁이 나니까 아예 같이 붙어서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 정적이 깨달으면 죽이는 경우도 나와요. 이게 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전치는 뭐냐면 전치라는 거는 살 말 그대로입니다.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뭐 눈 흘긴다라든지 뭐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당한 일을 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들 위에서 당한 거 아래로 내리뻗잖아. 군대 있을 때 어때요, 선생님? 그죠? 우리 상급부한테 맞았던 거 나는 절대 내가 애들 오면 참 근데 진짜 사랑으로 보살피겠다 한 놈들이 나중에 보면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면서 야, 나 때는 이 새끼야 이러면서 하죠. 나 때는 이건 맞는 것도 아니야. 맞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며느리한테도 지금 그러죠? 아이고, 야, 넌 좋은 세대 왔다. 그 좋은 세대 왔다 다 하잖아. 그게 전치요. 내가 했던 거 너도 한번 당해봐야 되는데 요 정도도 약한지 알아 임마. 이거 전치라니까. 왜 꼭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강에서 뺨 맞고 딴 데 가서 눈을 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리라는 거. 이건 해리성 장애라는데 해리성 장애라는 거는 이건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중인격이라고 그러죠. 이걸 해리성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진짜 어느 놈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완전 이게 하고 골룸 같은 애들이지. 골룸 같은 애. 그래갖고 안에서 진짜 3가지 형이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막 학생이 나타나.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뭐 도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살인자형. 그래서 이런 해리성 장애를 찾기가 살인자를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로 변하기 때문에. 진짜 목사예요.
진짜 뭐 성직자 같이 하는데 밤에는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고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몰라요. 주변 사람들 모릅니다. 그래서 해리슨 장애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고 지도 지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내 안에 내가 싸우고 앉았고 뭐 이런 거 해리슨 장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나와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까 그 놈이 저놈하고 다른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름을 3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2가지 갖고 다니죠.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예요. 이게 다중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동형성이라는 게 있는데, 반동형성 하는 것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반동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놓아주는 경우가 그런 거죠. 사랑해서 놓아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는. 원래는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놓아준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때로는 반동형성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내가 미워하는 감정을 없애서 사랑해버리거나 사랑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버려버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워해도 사랑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고, 저는 내 없으면 너 어떻게 살래?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이제 심리학을 해봤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가끔 저렇게 혹시 맞아서 갔냐 아니면 이렇게 반동형성으로 갔나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요. 도대체가 저렇게 안 어울리니까. 그럼 우리 주로 어때요, 여러분들? 돈 많나? 이렇게 하잖아요. 전 딴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도 있다라고 봅니다. 반동형성이. 그런데 이 반동형성은 뭘까요? 그래서 감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엄청 부자연스러운 게 나옵니다.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어떤 이런 게 내 마음을 감추고 싶으면은 무의식과 반대되는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스톡홀름 증후군 얘기했죠. 얻어맞는 아내가 때는 남편을 떠나지 못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학대하는 부모를 버리지 못하고 같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생존 본능이에요. 난 이렇게 해야 살아.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어기제들이 뭐냐라고 하면요. 이 방어기제들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살리는 방어기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그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내 마음에 진실이 없어져 버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진실인가를 여러분이 알려면 방어기제를 뭘 쓰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걸 쓰는 걸 모르면은 나중에 내 진심이 뭐지? 내가 진짜 남편 사랑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진짜 남편 사랑하나? 아니면 두드려 맞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 내 진심을 좀 알 수 있다. 오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색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색을 갖다가 아까 이드, 에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심리학을 뭐라 하나 갈등은 뭐라 했죠?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라 그랬죠? 꼬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은 안에 엄청 꼬여 있는데 이 꼬여 있는 걸 풀어내는 것이 바로 심리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꼬여 있는 마음을 지금 풀어내려면은 프로이드가 했던 방식은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의 습관도 튀어나오고 성격도 튀어나오고 또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나올까? 밑에 있는 게 올라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다가도 한참 하다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볼까? 의식에서 옵니다. 처음에 얘기하는 건 의식에서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그래서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어땠어요? 우리가 주로 묻는 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막 이러다 보면 생각 안 났던 게 올라오죠. 올라오다가 울음이 터진다든지 행동에서 탁 나타나면은 아하, 이게 무의식에서 올라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 무의식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10분의 9는 안에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깔아앉은 걸 수면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